안녕하세요. 오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1월 24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바티칸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2월 1일까지 3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라는 칙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비잔틴 캐톨릭 총대주교인 엘리야가 반박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mRNA 백신은 인간의 게놈을 파괴하고 그래핀 스파이크 단백질을 과학적으로 살해된 태아의 혈액에서 추출한 것으로 이것은 예방접종도 아닌 사탄의 세례에 불과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접종 후에 끝날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주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인간을 바이오로봇과 유전자 변형 유기체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영구적인 백신 접종 시스템의 일환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는 바로 인류의 감소와 이 행위를 함으로써 모든 사탄의 자녀로 삼아서 불의 심판으로 끌고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총대주교는 지금 로만 캐톨릭에서 유일하게 비가노 대주교만 바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신실한 주의 종이므로 여러분들은 신실한 주의 자녀로서의 이 땅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비가노 대주교를 따라서 처신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백신 3차 접종에 대하여 반대 성명을 분명히 영적으로 밝히고 있는 엘리야 총대주교의 오늘 연설문은 바로 게드웨이 펀딧이 비잔틴 캐톨릭의 허가를 받아서 게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다가오고 있다고 많은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성은 키예프에 소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비필수 요인들은 월요일인 24일 오전부터 즉시 우크라이나에서 탈출을 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필수 요원을 남기고는 거의 다 대사관 직원들은 우크라이나를 떠나야 됩니다. 한편 미군 수천 명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진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영국 BBC 뉴스 보도에 의하면 러시아의 푸틴 정권은 우크라이나를 전복시킨 다음에 친러시아 정권을 세울 것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푸틴도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서방으로부터 경제적인 제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에너지 자국에서 에너지 수입국으로 전락하는데 실제적으로 사우디를 빼고는 가장 많은 석유를 수입한 데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따라서 EU와 미국이 공조하여 경제적 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러시아는 바로 소련이 붕괴하던 1990년 당시에 그 경제 상황으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과연 푸틴이 이러한 도박을 할지는 아직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팍스뉴스의 앵커인 마리아 발티로모의 Sunday Morning Future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전 하원 의장이었던 뉴 깅그리치 의원이 나와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과 또한 민주당원들이 수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불법이고 전례 없는 법치 파괴이므로 만약에 민주당이 부정선거를 치르지 않는다고 하면 공화당의 대승은 예정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공화당이 대승을 하였을 시에는 여기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일어나서 수많은 민주당원들이 아마도 교도소로 직행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법치주의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희망을 가져봅니다. 또한 뉴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은 메리 갈랜드 법무부 장관도 FBI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공무원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도 감옥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직권남용에 의한 구속이라는 뜻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맥 레프린 여론조사기관에서 오늘 2024년 대선에 관하여 공화당 유권자를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였습니다. 2024년 대통령 후보로는 누가 가장 적당합니까 하였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위로 53%를 차지하였습니다. 한편 란 디산티는 13%로 약 40%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절대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로는 앞다고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가 9%고 니키 헤일리가 4%, 밀 롬니가 3%, 오웬스가 2%, 루비오가 2%입니다. 나머지 후보들은 2% 미만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빼고는 후보감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출마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디산티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인 주니어보다는 불과 2포인트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앞으로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가에 텃밭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여론조사에서 무소속의 유권자 중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가 52%로 나타나고 힐러리 클린턴은 37%로 나타나서 약 15%의 이격차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CNN이나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띄우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의 대세론에 대하여서는 완전히 허망된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80%만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화당은 90%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상의 대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과 붙었을 때도 5%를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해리스에게는 9%, 미셸 오바마에게도 9%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2024년 어떤 선거를 치르더라도 민주당은 필패인 것이 오늘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요일은 1월 23일 어제 워싱턴 DC의 링컨 메모리얼관 앞에서는 약 2만 명의 시민이 모여서 백신 강제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별다른 불상사는 없이 평화롭게 진행된 이 시위에서 많은 시민들은 내 몸은 내 건데 왜 정부가 관리하느냐고 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식축구연맹이 그간에 시행하여 왔던 백신을 미접종한 선수들의 매일매일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체크하였던 것을 오늘부로 중단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발표를 하게 된 배경에는 바로 95%의 선수와 임원들이 다 백신을 접종하여서 1일 검사가 필요 없다고 말은 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많은 전문가들은 대법원에서 백신 검사와 백신 강제 접종을 시행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는 판결이 나온 이후에 많은 스포츠 단체가 여기에 대하여 호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지금 국경이 열려서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엘파소 텍사스에 있는 한 타겟 매장에서 히스패닉이 들어와 물건을 훔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그것은 물건을 훔쳐가는 것입니다 하니까 그는 바로 스위치가 달린 칼을 꺼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크나이프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자는 일반 좀도둑에서 지금 중범인 노상 강도로 수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파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에 그는 벌써 국경을 넘어갔을 겁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엘파소에는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어와서 이렇게 강도짓을 하고 도로 멕시코로 돌아가는 많은 범죄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프간에 850억 달러의 군사장비를 남겨놓을 수는 있어도 50억 달러가 드는 국경장벽을 세우는 데는 인색한 미국의 정치가들입니다. 한 번은 우리가 곱씹어서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백주 대낮에 경관이 경찰차를 타고 가다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텍사스 휴스턴에서 지난 주말인 22일 정오경에 경찰서 부서장이 경찰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신호가 걸려서 잠시 섰습니다. 그러자 그 부근에 잠복하고 있던 다른 차에서 내린 범인이 이 차로 다가가서 부서장을 5발의 총격을 가하여 살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유히 자기 차인 아발론 하얀색 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불과 이틀 전에 뉴욕에서 순찰 중이던 경관 3명이 살해당한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서 미 전역에서 지금 디펀딩 폴리스를 하였던 많은 정치가들이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원들 중에도 뉴욕주 소속의 많은 민주당원들은 디펀딩 폴리스에 앞장섰으나 지금은 스탠스를 바꾸고 경찰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팬데믹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업종이 바로 여행업종이고 그 중에도 특히 크루즈가 타격이 제일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의하면 바하마 크루즈를 주 업무로 행하고 있는 크리스탈 심포니라고 하는 배가 지금 바하마에서 출항하여 마이애미로 귀향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이애미로 오다가 도로 바하마로 돌아갔다고 오늘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사건의 내막은 미 법원이 체포 억류 영장을 발부하여 약 300명의 승객과 400명의 승무원을 태운 채 바하마로 귀향해버린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어려운 겐팅 홍콩이라고 하는 회사가 소유한 이 배는 바로 페닌슐라 오일로부터 벙커 오일을 공급을 받아왔습니다. 크리스탈 심포니가 약 120만 불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펜팅 소유의 세 척을 다 합치면 약 460만 불의 기름값을 지불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페닌슐라 오일이 미 법원에 이 회사의 모든 배에 대하여 압류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낸 것입니다. 한편 오늘 이 겐팅 회사의 재정 수료를 살펴보면 팬데믹 이후에 이 겐팅 회사는 약 17억 불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돈이 쫄리니까 460만 불도 지급을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팬데믹이 여러 사업체 망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